안녕하세요. 진더클래식의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 제가 평소에 코치를 하면서 트레이너를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과 트레이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어떤 마음으로 트레이닝을 지도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트레이너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트레이너를 꿈꾸시거나 트레이너를 하다가 내가 지금 보디빌더인지 트레이너인지 정체성에 약간 혼란을 겪으시던가 한계를 느끼시던가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운동에 좀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보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동네 헬스장이나 대형 헬스장 PT샵이나 이제 트레이너들, 코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하다 보면 내가 트레이너인지 보디빌더인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보디빌딩하고 약간 같은 말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말씀드리자면 보디빌딩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큰 근력 운동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글씨가 좀 그지 같죠? 보디빌딩이 있고 뭐 크로스핏이나 이런 종류의 운동들도 있고요. 필라테스 이런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속하지 않는 것 같지만 바디웨이트를 이용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뭐 속근육, 작은 잔근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쓰는 거고, 어쨌든 한 부분일 뿐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보통 몸을 만들고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보디빌딩 자체가 웨이트 트레이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몸 만들기를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몸 만들기. 몸 만들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순서예요. 요즘에 뭐 약물, 뭐 내추럴 이런 얘기가 워낙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또 팩트와 제가 트레이너를 체대를 거쳐서 트레이너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체대를 나오면 굉장히 많은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점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번이 제일 커요. 유전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근섬유가 있어요. 다들 아시는 속근, 쥐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죠. 내가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데 더 수월하느냐 아니면 장기간 오래 힘을 발휘하는 게 더 좋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회원 몸 근질만 봐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알아보기 쉬운 예시는 100m 달리기나 50m 달리기 같은 단거리를 보는 거예요. 단거리나 아니면 제자리 멀리 뛰기. 이런 거를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속근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몸이 별로 좋지 않지만 웨이트 트레이닝 시작하면 몸이 금방 좋아져요. 이거는 뭐 거의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체형이 있겠죠. 체형하고 체격이 있어요. 회복력. 그리고 뭐 회복력에는 이제
건이나 인대 회복력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소화하는 거, 소화력.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영양 섭취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영양을 잘 소화 흡수를 하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내가 많은 양을 먹었을 때도 잘 소화를 거뜬히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막 멋진 몸을 보고 또 운동 방법들을 보고, 특히 이제 보디빌더의 운동 방법들을 보고 많이 따라하겠죠. 많은 자세들이 워낙 많이 있고 굉장히 좋은 몸을 롤모델로 자꾸 따라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운동법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자세도 좋고 잘 하는데도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 어쨌든 제일 클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내가 장거리를 잘하는지 단거리를 잘하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이제 호르몬 수치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호르몬 수치가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을 할 때 거의 뭐 한 7, 80%? 7, 80%? 운동 선수들을 예를 들자면 정말 탑클래스의 선수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재능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1, 2등 하는 사람들은 재능이 특출나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체형이나 체격은 흉곽 사이즈라든지 팔, 다리 길이라든지, 제가 흉곽 사이즈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흉곽이 넓고 크고 용적 자체가 큰 분들은 고중량을 다루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제가 뭐 밀리터리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를 처음 알려드렸는데 금방 자세를 배우자마자 4, 50kg를 바로바로 드는 분들도 봤고요. 뭐 견갑 고정 이런 거 필요 없이 자세 잡으면 그냥 바로 흉곽 가슴이 여기 있어요. 운동을 안 배웠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흉곽이 납작하고 흉추가 좀 뒤로 튀어나온 분들, 이런 분들은 견갑을 고정하고 흉곽을 확장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스타트에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할 때는 나에게 맞춰서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회복력은 운동을 하면서 내가 나의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지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데 계속 어느 정도 쉬면서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아프던가 뭐 허리가 아프던가 계속 피로가 쌓이던가 이렇다면 내 회복력을 이상으로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발전이 더디면 내 회복력에 비해서 운동 강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거는 운동을 저희가 하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코치나 트레이너들은 회원을 보면서도 이런 부분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소화력도 굉장히 중요해서 막 엄청 잘 먹고 운동 그냥 잘 먹고 그냥 땡기고 밀고 하는데 뭐 막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 상관없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최고예요. 체형 좋고 근섬유 속근 회복력 좋고 소화력 좋은 분들이 최고죠. 저는 다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트레이너를 하면서 굉장히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던, 초반이 아니라 운동 한 4, 5년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기서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신경이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합기도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원래 꿈이 축구선수여서 축구도 굉장히 아마추어지만 나름대로 연습도 하면서 열심히 했었고 대학교 가서도 축구 동아리에서 축구도 했었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나보다 몸이 훨씬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괴감을 느끼죠.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보고 더 열심히 잘못된 자세로 하다가 어깨가 다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운동을 그만둘 필요는 없죠. 꼭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못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일단 제가 유전적인 요인을 좀 길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목적은 내가 트레이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선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일반인으로 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1번, 2번에 속하는 부분은 요거예요.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요. 왜냐하면 타고난 사람들 중에서도 경쟁을 하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트레이너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게, 선수는 내 몸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너는 내 고객의 회원의 몸을 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돼요. 근데 남들보다 뛰어난 트레이너가 되려면,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트레이너가 지도할 때보다 내가 좀 더 다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걸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부상 방지하면서 효과를 높게 원하는 목적에 달성시켜주는 게 트레이너의 역할이죠.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운동을 하지만. 이거를 확실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목적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겠죠. 노력을 하겠죠. 자세나 운동 강도가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트레이너가 된다면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내 몸에 적용도 해보고, 그거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지식을 회원한테 적용도 시켜보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나의 이제 트레이닝 스킬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트레이너가 되는데 트레이너 중에서도 선수 트레이너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 트레이너를 할 것인가, 요즘에는 세분화가 많이 잘 돼 있죠. 일반인을 상대로 좀 더 나은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트레이너가 될 것인가. 다 할 수 있으면 뭐 베스트고, 여기다 몸까지 좋으면 최고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특화를 시켜야겠죠. 저는 이제 일반인 트레이너죠. 일반인 트레이너인데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면 안 돼요. 당연히 전문적인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트레이닝도, 왜냐면 일반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야구 선수가 아마추어 야구 선수가 공을 좀 더 잘 던지면서 어깨가 안 다치고 싶어. 맨날 공을 던지는데 어깨가 아파. 아니면 조기 축구를 하는 분들이 운동만 하면 뭐 허리나 무릎이 아파요. 이런 분들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재활도 마찬가지. 재활을 내가 막 물리치료사처럼 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재활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근육의 작은 부위나 이런 보조근들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내가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게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일반인 트레이너로서의 역량도 올라가겠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해요. 계속 연습을 하고 공부하고 부족한 거 찾아보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인 트레이너를 하면서 또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보디빌딩 시합을 뛰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가졌던 생각은 아무것도 뭐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는 당연히 먹었지만 이런 보충제 이외의 것들은, 특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커팅제 같은 거예요. 커팅제라는 부분을 보통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써요.
쓴다고 해요. 제가 뭐 누가 쓴다 안 쓴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같은 약물들 강도 높은 약물들 말고도 커팅제라는 거 써요. 체지방을 충분히 빼주고 근육량을 보존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거의 시합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막 벌크업을 한다, 막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내가 순수하게 식품만으로 어느 정도 체지방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보존할 수 있는지가 이제 내추럴로 보디빌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미스터 서울 대회라는 대회를 3번 정도 나갔고요. 여기는 입상 못했고, 네, 좀 더 작은 시장배 대회를 나가서 3등을 했어요. 3등을 클래식이랑 체급해서 2개를 했는데, 이런 유전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유전적으로 저보다 뛰어나고 운동 뭐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보다 못해서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피부 근질이나 지방 상태가 이거는 도저히 나도 5% 4% 이상 뺐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피부 상태를 보이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3번째 이제 떨어지고 나서 내가 부족한 걸 나는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막 찾아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약물, 호르몬, 뭐 커팅제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선수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요.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내가 트레이너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회원들한테 이런저런 거 쓰지 않고도 건강한 상태로 몸을 예를 들면 복근이 보일 정도로 몸을 커팅을 시켜줄 수 있는 스킬을 가지려면 내가 최대한 해봐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유산소를 거의 많이 안 하면서 했어요. 유산소를 처음에 초반에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더니 인바디로는 근손실이 없는데 몸이 그냥 쭉쭉쭉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식단을 타이트하게 운동을 웨이트를 고강도로 하면서 유산소를 거의 안 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았어요. 근데 제가 지도하는 회원이 시합 나갈 때는 유산소를 하면서 했어도 몸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유전적인 부분에 따라서 운동 스킬이나 식단이나 유산소 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한다, 뭐 동기부여가 되고 시도해보는 건 굉장히 좋지만 뭐 내 몸 상태를 체크를 안 하면서 따라한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많은 빌더들이나 선수들, 우리나라 뭐 외국 선수들이 있잖아요. 몸이 엄청 좋은. 저는 그들만큼 이제 몸이 좋지 못하고 또 타고난 근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열심히 운동을 제가 뭐 더 못했을 수도 있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지만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요.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뭐 더 뛰어나다고 보여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재활 같은 부분도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이 좀 더 낫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운동을 알려드릴 때 뭘 보여드릴 수 있겠냐. 트레이너로서, 코치로서.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분들은. 그리고 운동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막 몸도 틀어져 있으니까 막 자극도 안 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운동에 대해서. 그게 나중에 장점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도를 할 때.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 그게
저의 장점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단계를 나가서 몸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확실히 지도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한다고 했을 때 꼭 뭐 몸이 좋아야 된다, 입상을 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저도 지금 그렇지만 운동은 진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해요. 막 시합 준비할 때처럼 지쳐 쓰러질 정도로 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운동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부분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요. 뭐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면서 말로만 먹고 살겠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내가 몸도 식단도 해보면서 회원들한테 좀 더 나은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는 게 저희 목표고, 유전적인 장점이 없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외형적으로 보자면 70대, 80대가 돼서도 몸짱이 되는 몸짱 할아버지가 제 꿈이에요. 지금 당장은 몸이 더 유전적으로 뛰어난 분들만큼 좋지 못하지만 꾸준히 운동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레이너가 몸이 좋아야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딱 운동을 지도를 했을 때 이렇게 유전적으로 좋은 분들이 당연히 딱딱 보여요. 그런 분들한테 내 운동에 반만 하면 넌 나보다 몸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너가 아니라 이제 그런 회원분들한테 저보다 훨씬 더 몸이 좋아질 거라고. 실제로도 그래요. 저보다 운동 강도가 낮게 운동을 하면서도 몸이 좋은 회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지도를 하려면 내가 유전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몸을 만드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꼭 보디빌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트레이닝 방법을 알고 있어야 내가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막 눈요기가 될 만한 거를 막 보여드리진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최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영상들 보시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시면 저한테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영상을 최대한 자주는 못해도 좀 진정성 있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요즘 시기가 그래서 식사도 잘 하시고 집에서라도 스쿼트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